주식운용본부 주식운용 4팀에서 운용력으로 현재 3년차 근무 중인 전옥태입니다. 포트폴리오 운용 및 기업 리서치 업무를 메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 미팅과 미팅 리포트 작성, 증권사 세미나 등을 통해서 펀드 보유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 및 의견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신규 투자 아이디어와 종목 발굴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부분 비슷한 연차분들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팀 내 대형 펀드 백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식운용본부의 전체 공통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번 생소하고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도체나 바이오 섹터 같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이 틀렸거나 달라지진 않았는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분야의 낯선 이야기를 자주 듣기 때문에 되도록 많이 적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버노트에 미팅 내용을 적어두고 그때 가졌던 생각이나 엑셀 파일 밸류에이션을 정리해두는 편인데 처음에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정리를 잘 해두면 다음에 필요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스케줄 조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운용본부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리서치 업무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이나 증권사 미팅이 많다 보니까 스케줄이 지나치게 빡빡하게 짜이는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약속이 취소되게 된다면 일정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스케줄 조정이 필수입니다. 리서치하고 매수 의견을 낸 종목의 주가가 오를 때 그래도 펀드 수익률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리서치 중인 종목이 목표한 비중만큼 매수하지 못했을 때 보유한 종목을 너무 일찍 매도해 버렸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업무 특성상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저녁이나 주말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실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 시계열을 멀리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다른 운용사나 증권사 분들과 교류하는 것이 지금까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멘탈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픽스드인컴 운용본부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지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본부는 주로 채권이라는 자산으로 이루어진 집합투자증권이나 일임 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본부이고요. 그중 저는 현재 픽스드인컴 운용본부의 2팀의 일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채권 펀드들의 운용을 위한 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펀드 운용에 도움이 될 투자 아이디어를 짜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발견한 아이디어를 팀원들과 공유하면서 실제로 매매에 접목시켜 운용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펀드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시장의 변화에 원만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금융권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많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채권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미리 현장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쌓기가 어려웠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진로를 준비하는 친구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졌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이 채권 시장과 채권 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한 흥미도 커지면서 지금은 이 일을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밌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펀드를 설정하거나 수익자의 자금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안서를 작성해서 왜 이 자금을 저희가 운용해야 하는지 설득을 해야 하는데 팀원들과 같이 이제 고생스럽게 작성한 제안서가 통과돼서 실제로 펀드가 설정이 되었을 때 보람이 큽니다. 또 이 팀원들과 함께 리서치하고 고민하면서 실행했던 투자의 아이디어들이 펀드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을 때도 커다란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이 운용하고 있는 공모 채권형 펀드 중에 크레딧 포커스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펀드의 수탁고를 더욱 성장시키고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펀드의 제안서를 리빌딩하는 업무에 참여했었는데 신입사원이라 그때는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서 공부를 해가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력 끝에 결국 이 펀드는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었고 성장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법 값진 성과를 거두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고 이 금융시장에 충격이 크게 왔었는데요. 물론 실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선배분들에 비해서는 힘들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처지에 운용 업무를 지원하면서 여러 수익자의 요청에 대응을 하는 것이 힘들었고, 또 공모 펀드에서도 자금이 이제 환매가 나오는 바람에 이를 대응하느라 본부원 전체가 다 같이 애를 많이 먹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픽스드 인컴 운용 2팀은 팀 운용제를 바탕으로 모든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닥치면 팀원 한 명이 아닌 팀 전체가 고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이 다 같이 뭉쳐서 힘든 일을 공유하고 해결하다 보면 문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위기를 잘 넘긴 후에는 또 그만큼 따르는 보람도 크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텨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선배들도 모두 신입사원 시절을 겪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고충이나 스트레스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든 일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할 때는 마음이 잘 맞는 팀원이나 믿음이 가는 회사 선배들한테 숨김없이 공유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 개별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이 회사에 적응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금융검에 대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이나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에 대학생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방학 중을 활용해서 금융권 기업들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무를 좀 더 가까이에서 경험해 보았고, 수업이나 학회 활동 등에서 저와 비슷한 관심사나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친구나 선배들을 만나서 그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좀 흡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격증이나 대외 활동 경험들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거 이력이나 스펙들을 나열하는 대신에 그동안 제가 입사를 원했던 분야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탐구를 해왔고, 또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경험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왔는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자소서를 쓸 때나 면접을 치를 때 유용하게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에 오셔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맛있는 점심 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즐겁게 회사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GIS 운용본부 소속의 3년차 박현정입니다. GIS 본부는 크게 해외 재간접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펀드 오브 헤지 펀드, 펀드 오브 프라이빗 이쿼티, 프라이빗 탭 펀드, 글로벌 자산 배분, 그리고 해외 주식 펀드 오브 펀드, 해외 주식 EMP 등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GIS 2팀 소속으로 해외 주식 EMP 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부터 자료 작성 및 리서치까지 EMP 운용 전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니어라도 운용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생각보다 빨리 주어집니다. 처음 입사 후 수동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시키는 것만 하다간 나에게 역할과 책임이 주어졌을 때 어리둥절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회의에서 한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시니어 분께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답을 못하고 웃기만 했습니다. 항상 주어진 업무 이상을 고민하고 리서치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해외 주식 시장에 대한 리서치를 넓고 깊게 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자유를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주로 해외의 탑티어 금융사들과 컨택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며 업무를 진행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똑같은 결과라도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 두 번째는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인데요. 둘 중 하나라도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매뉴얼한 일을 프로그래밍하여 자동화를 하거나 더 좋은 형식을 만들고 정보력이 뛰어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기존에 없던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자신 있습니다. 이건 업무를 하다가 직접 느낀 점인데요. 힘든 건 티를 내지 말고 말로 당당하게 하자입니다. 과도한 업무가 주어졌을 때 은근하게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나 상위자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주어졌다. 우선순위를 정해달라. 라고 똑똑하게 말로 표현하는 태도가 업무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늦게 투자에 관심을 가진 편입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동안 학회나 공모전 같은 금융 관련 경험을 많이 쌓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융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통계, 금융, 수학 등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고 독서를 통해 부족한 점이 보충이 되면서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은 회사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원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 또한 나에게 맞는 회사를 고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물자산운용본부 민다입니다. 2018년 12월에 입사하여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일한 지 만 3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인프라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존에 설정된 펀드들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물자산운용본부에서 다루는 자산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신재생에너지, 유전, 영화, 사모대출 펀드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물자산운용본부는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물론 외부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재무 모델도 볼 줄 알아야 하고 계약서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하고 세금 관련된 사항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펀드 세일즈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 관련 능력은 사실 입사 후에 일을 하면서 향상시키면 되지만 영어는 미리 배워서 오시면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 펀드뿐만 아니라 해외 펀드들도 굉장히 많은데 해외 펀드 관련 업무를 볼 때는 영어로 메일을 주고받거나 영어로 진행되는 컨퍼런스 콜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내 해외 펀드를 모두 운영하시려면 미리 영어 능력을 쌓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펀드 운용 측면에서는 사실 다른 회사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굳이 꼽자면 다양한 펀드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정도? 그래서 다양한 자산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계약이든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실물자산운용본부는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자산들에 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 펀드 투자 및 운용에 있어서 계약서를 체결할 일이 자주 있습니다.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수많은 논의와 검토가 있었을 텐데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은 이것이 모두 합의에 이르러 종결된다는 의미이다 보니 아무래도 뭔가 이뤄냈다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체자산 펀드의 경우 펀드의 만기가 짧으면 3년, 길면 수십 년까지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펀드 운용 기간 동안 다양한 사건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투자 시 좋은 물건에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운용사로서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펀드 만기 시에 보다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펀드들의 히스토리를 상세하게 정리한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만드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니 펀드를 관리하는 데 좀 더 유용합니다. 신입사원 때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일은 신입사원 시절 본부에 있대 본부분들 앞에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나중에 한 본부분께서 오늘 발표했던 자료를 다시 보고 싶으니 메일로 공유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느꼈던 뿌듯했던 마음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는 사실 할 일이 별로 없고 시간은 많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메일들도 좀 더 영혼을 담아서 썼었는데 사수님께서 그런 걸 좀 알아봐 주시고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신입사원이라면 당연히 업무든 회사든 모르는 것 투성이일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생길 때마다 다른 분들에게 먼저 물어보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려도 스스로 답을 찾아보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혼자 알아낼 수 있는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알아낸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머리를 쓰며 찾아본 내용들은 나중에 기억에도 더 잘 나기 때문입니다. 사수님이 퇴사하셨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수님이 계실 때는 아무래도 사수님을 서포트하는 게 제 주된 역할이었는데, 사수님이 나가시고부터는 해당 업무를 제가 진짜로 담당하고 앞으로 잘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겨서 아무래도 좀 힘들었습니다. 당시 이래저래 걱정이 많았지만 사실 걱정된다고 해결되는 것도 없고, 사람이 실수 한 번 없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 그저 그때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해당 업무들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동기나 후배들 중에서 마음이 잘 맞는 또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같은 회사에 있다 보니 서로 공감이 잘 되거든요. 업무를 하면서 긴장도 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친구들이랑 좀 시답지 않은 얘기들을 나누며 웃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립니다. 자소서에서든 면접에서든 뜬 구름을 잡는 듯한 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고, 꾸며낸 이야기보다는 솔직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점을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업무야 실무를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될 것이니, 업무 외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꼭 동기들이랑만 어울릴 것이 아니라 선배들에게도 먼저 연락해서 점심 약속도 잡고 같이 밥도 먹고 하다 보면 좀 더 빨리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